반갑습니다. 성쌤의 거꾸로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줄기와 잎 그림이 있었고, 둘째는 도수 분포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방법으로 히스토그램과 도수 분포 다각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표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011년 기준 7개 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표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것을 표 2로 하겠습니다. 그럼 만일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몇 번째로 많은가?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몇 번째로 많은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할 때는 표 1보다는 표 2인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보면 쉽게 2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이 1위이고 한국이 2위라는 것을 바로 나타낼 수 있겠지요. 이런 목적에 의해서 도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 이번 시간에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도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도수 분포표는 수달의 몸통 길이를 나타낸 도수 분포표입니다. 그럼 이 도수 분포표를 아래와 같은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려면 먼저 가로축입니다. 이게 가로축이죠. 이 가로축에 계급의 끝값을 적겠습니다. 그럼 지금 제일 작은 계급이 60이니까 왼쪽부터 0, 60, 64, 68, 72, 76, 80까지 계급을 X축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축이죠. 세로축입니다. 이 세로축에는 요게 세로축에 해당하죠. 함수에서 Y축이겠죠. 이 세로축에는 도수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위에 도수 분포표에서 제일 적은 게 3이지요. 그래서 0부터 제일 많은 현재 12까지가 있으니까 14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한 칸이 1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막대 그래프는 떨어져 있었지만 히스토그램은 각 막대가 붙어 있게 직사각형을 연결해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제일 적은 계급 60에서 64, 60에서 64가 4마리이므로 하나, 둘, 셋, 넷, 요 4마리에 해당하는 만큼 세로로 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다음 계급은 64에서 68이 6마리이니까 여기 이렇게 6마리인 직사각형. 다음은 68에서 72는 12마리죠.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여기 12마리 직사각형. 자, 선생님이 4가 아니고 이걸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좀 삐뚤어졌네요. 그죠?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그 다음 계급 72에서 75가 5마리니까 이렇게 되겠지요. 5마리. 다음 76에서 80 제일 마지막 계급이 3마리니까 이렇게 나타낸 요 그래프를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히스토그램.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히스토그램. 예, 그럼 도수 분포표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수분포 다각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수분포 다각형은 앞에서 배운 히스토그램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수분포 다각형을 한번 그려볼 텐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요 표가, 요 그래프가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이 히스토그램에서 첫 번째, 각 직사각형의 중앙에 점을 찍습니다. 즉 60에서 64라는 이 직사각형에서 윗변의 가운데 점을 찍고 마찬가지 옆에 계급도 윗변의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68에서 72의 계급도 마찬가지 가운데, 70에서 76도 마찬가지 위의 변의 가운데 점을 찍어주고 76에서 80도 마찬가지 윗변의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2번 그래프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이 하나씩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중앙에 점을 찍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계급이 양 끝이 60과 80이지만 60에서부터 하나 더 계급이 있다고 보고 요 가운데도 점을 찍어주고 80에서부터 하나 더 계급이 있다고 보고 역시 가운데 점을 찍어줍니다. 그럼 이 점들은 도수가 0인 게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 3번 위에서 찍은 점을 이렇게 선분으로 점과 점을 이어서 선분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의 다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린 그래프를 우리가 도수 분포 다각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도수분포표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지요. 자, 그럼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가로축에는 무엇을 나타냈지요? 그렇지요. 계급을 나타내었고, 세로축에는 그렇지요. 도수를 나타내었지요. 그리고 각 계급을 어떤 도형으로? 직사각형의 가로는 계급의 크기가 되고 세로는 무엇이 되었지요? 그렇죠. 도수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연결해서 나타낸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었습니다. 그러면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것은 이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렸지요. 어떻게 그렸습니까? 먼저 그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각 변의 윗변의 중점입니다. 윗변의 중점에 이렇게 점을 찍었지요. 그리고 양 끝 계급에 도수가 0인 계급이 하나씩 더 있다고 보고 점을 찍은 다음에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나온 다각형을 우리가 도수분포 다각형이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이 히스토그램과 도수분포 다각형은 결국은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들어준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